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외모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했습니다.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이 정말 젊어 보이셨거든요. 거기다 시누이도 관리를 잘했던 것인지 피부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날 인사를 드리고 남편이 집에 데려다 준다는 말에 같이 우리 집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젊어 보이신다. 연세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 거기다 자기네 가족들은 다들 피부가 엄청 좋던데 피부 좋은 것도 유전인 건가? 라며 제가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유전은 무슨 유전이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으니까 그런 거지. 돈을 투자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매년 피부과에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건물 하나는 세웠을걸. 그 바람에 아버지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뭐? 피부과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란 채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운전을 하던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헬스부터 성형외과에 피부과까지 진짜 어마어마해.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바로 피부과로 직행하거든. 진짜? 그러다 보니 아버지 불만이 어마어마했는데 맨날 엄마랑 같이 못 산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지금도 아버지 불만이 어마어마해. 그럼 나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닐까? 제가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저는 시어머님과 시누이처럼 마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윤서 너 정도가 딱 적당한 거지. 사실 엄마랑 내 동생은 너무 마른 편이잖아. 가끔 보고 있으면 너무 말라서 보기 좀 그래. 특히나 내 동생은 팔이랑 다리에 뼈밖에 없잖아. 그건 좀 심한 거지. 사실 나도 살면서 마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랑 동생이랑은 비교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윤서 너가 키가 큰 편이라 그건 엄청 마음에 드는 눈치시더라고. 오늘 엄마랑 동생 키 봐서 알겠지만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 그게 두 사람 콤플렉스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며느리는 키가 컸으면 했는데 윤서 너 정도면 키가 큰 편이라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셔. 남편이 화제를 제 키로 돌리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외모 집착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는데요. 저 또한 그때까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항상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시어머님이 가끔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댁 가족들과 같이 식사라도 하는 날이면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밥을 반 공기만 먹었지만 저는 반 공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꼭 한 공기씩을 먹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윤서야, 탄수화물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거니? 너도 우리처럼 밥 반 공기만 먹도록 해봐. 어머님,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밥을 이 정도는 먹어야 회사에서 머리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 기획서 작성도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 탄수화물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씩 먹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이도록 해봐. 지금이야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나이 들어도 살이 엄청 붙을걸? 아니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살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관리해라. 라는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반 공기도 제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먹고 버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했기에 시댁에 가는 날도 많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고생을 하느라
살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고 해서 저도 입덧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입덧이 아예 없다 보니 아무 음식이나 잘 먹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먹방 마냥 마구마구 먹지는 않았고 다행히 입덧 자체가 없다 보니 그때그때 땡기는 음식들을 먹곤 했어요. 어느 날은 빵이 너무 먹고 싶어 빵을 종류별로 사서 남편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요. 그날이 주말 아침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침부터 누구지? 글쎄, 내가 한번 가볼게. 라며 인터폰을 확인하던 남편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웬일이에요? 어? 어머님이 오셨어? 남편 말에 급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요. 주말 아침이었기에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곧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데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윤서야, 너도 내가 연락 없이 와서 불만인 거니?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어머님도 보시다시피 어머님께서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둘 다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어머님께서 워낙 깔끔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어머님께 이런 꼴을 보여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연락하고 오시면 미리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입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또박또박 대답을 하자 순간 시어머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님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곧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침밥은 먹었고? 네. 지금 막 먹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 임신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은 뭘 먹은 거니? 시어머님이 식탁을 보다가는 화들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다 뭐니? 아침부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한두 개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빵을 이렇게 많이 샀어? 이게 다 탄수화물인데 아침부터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이걸 먹고 앉았어. 어머님, 임신했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먹으려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출산을 하죠. 예, 임신했을 때 막 살찌는 거 그거 엄청 안 좋은 거다. 이게 다 칼로리가 얼마야? 얘들이 진짜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시어머님이 식탁 위에 있던 빵들을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그걸 다 버리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몸에도 안 좋은 거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 니들이 이럴까봐 내가 건강식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라. 라며 시어머님이 쇼핑 봉투에서 음식을 꺼냈는데요. 거기에는 채소만 한가득이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또 가져다 줄 테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채소만 먹어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넌 채식주의 그런 것도 모르니? 채식이 살도 안 찌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리고 여기다 계란 쪄서 같이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잖니. 그렇게 먹도록 해봐. 출산하고 살 안 빠져서 난리치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할 생각해. 라며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집을 나섰는데요. 식탁 위에 채소만 한가득인 모습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하면 지긋지긋한 채소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네. 그러게, 나도 채소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네. 제가 긴 한숨을 내쉬자 남편도 따라서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건강식이라며 채소를 잔뜩 가지고 왔고 결국 어느 날은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과 대판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말리느라 고생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 덕분이었던 것인지 그 뒤부터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님이 대놓고 핀잔을 줬어요. 너 병원에서 뭐라고 안 하는 거니? 아니요, 별말 없던데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너 지금 배가 너무 나왔잖니.
근데도 병원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라며 시어머님이 호들갑을 떨어대자 그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가 그냥 듣고 있질 못하겠구만.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난 살다 살다 임산부한테 배 나왔다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는 진짜 처음 보네. 대체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며느리 성격이 둥글둥글하니 착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지. 당신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가는 무식하다고 손절당해 이 사람아. 우리 회사 여직원들만 봐도 얼마나 매섭게 말하는지 알기나 해. 그런 거 보면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그런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고 있구만. 며느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시아버님이 제게 사과하는 모습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한동안 시아버님을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시아버님과 남편이 가세해서 시어머님을 몰아붙였는데요. 제가 임신 중이기도 했기에 많이 참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난 뒤 역시나 시어머님이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얘, 출산하고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예전 몸무게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널 어쩌면 좋으니? 그러게 임신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니. 어머님, 아직은 산후조리에 힘쓰고 싶어요. 몸무게는 그 뒤에 관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살로 남아있으면 어떡하려고? 지금도 살이 많이 찐 건 아닌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살이 안 찌긴 왜 안 쪘어? 너 지금 보기 흉해. 출산한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시아버님이 버럭 고함을 쳤고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조용해졌는데요. 시어머님은 무슨 강박증에 있는 사람 마냥 저를 볼 때마다 몸무게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왔지만 엄마가 조금 더 도와주신다며 한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 올케도 오며 가며 집에 들러서 간식거리를 사다 주곤 했는데요. 그날도 올케가 케이크를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시어머님도 집에 와 계셨던지라 올케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님이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올케 손에 들려있던 케이크만 바라보다 입을 뗐습니다. 케이크 칼로리가 어마어마한데 될 수 있으면 건강식으로 사왔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를 좋아해서요. 너 지금도 너무 불어서 걱정인데 저런 걸 먹으면 어떡하니? 그러다 우리 아들이 딴 맘이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잘 모르나 본데 회사 가면 예쁘게 꾸미고 있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집에서 아내가 푹 퍼져 있으면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런 걸 먹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머님, 그런 걸로 바람 피우면 저도 같이 살 생각 없는걸요? 그건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육아하느라 지친 아내와 자식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하자 시어머님이 엄마와 옳게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뿐만 아니라 올케가 큰 충격을 받은 듯 해 보였는데요. 올케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거든요. 형님, 사돈 어르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심하긴 하신데 어머님이 원래부터 외모에 집착하시는 분이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혹시 제가 임신해서 살이 찌면 어머님도 저러실 거예요? 얘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난 외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내 몸도 관리하기 벅찬데 네 몸무게에 신경 쓸 틈이 어딨어. 그런 거 보면 사부인은 참 부지런하시다. 라며 엄마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수시로 제 몸무게를 물어보며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멘트도 바뀌어 갔습니다. 얘, 네 시누이 좀 본받아라.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니? 며칠 전에도 같이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니까. 네 시누이가 얼마나 예쁘면 그런 말을 했겠어. 역시 여자는 외모가 최고라니까. 엄마, 우리 윤서도 어디 가면 다들 결혼 안 한 줄 알아요. 딱 봐도 살이 붙어서 아줌마처럼 보이는구만.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 엄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요. 남자들도 너무 삐쩍 마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적당히 말랐어야지. 다리가 그냥 나무젓가락 같잖아요. 네 동생 나무젓가락 같아서 좋기도 하겠다. 엄마가 먼저 우리 윤서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남편이 씩씩대고 있자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디 우리 딸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우리 딸은 나가면 다들 연예인하라고 난리도 아니구만. 호박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박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윤서 너는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네 시누이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생각해. 그래도 처음에는 봐줄만 하더니만 출산하고 난 뒤에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야. 시어머님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져갔고 그러는 바람에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으로 다 같이 외식을 한다기에 아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어찌나 치장을 하고 왔던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기에 역시나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한 소리를 했어요. 오늘이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넌 옷이 그게 뭐니? 딱 보니 살이 쪄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지? 어머님, 한 3kg 정도만 더 빼면 예전이랑 똑같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3kg면 지방이 어느 정도인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빨리 빼야지 안 그럼 그게 굳어서 그냥 살이 된다니까. 네 시누이 좀 봐라. 얼마나 예쁘니? 라는 시어머님 말에 시누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시어머님이 너무 외모에 집착을 하다 보니 시누이도 외모가 전부인 듯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자는 말에 카페로 자리를 옮기려던 순간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전화번호를 묻자 시어머님이 호들갑스럽게 대답했어요. 딱 보니 우리 딸 연락처를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아무나 안 만나니까 그만 가보세요. 저기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진짜 제 이상형이라 그런데 제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명함? 그럼 그러던지요. 시어머님의 말에 남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손을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딱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며 남자가 제게 명함을 건네자 시어머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쪽이 반했다던 사람이 여기 얘가 확실해요? 그럼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너무 마른 사람은 이상형이 아니라서요. 남자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이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뭐야, 우리 윤서한테 반했다는 거잖아. 역시 내 눈이 정확했다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도 여기저기서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러더니만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는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몇 번이나 거울을 봤지만 그 남자가 왜 명함을 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왜 나한테 명함을 줬을까? 그야 당신이 예쁘니까 그렇지. 역시 내가 능력자였다니까. 아까 엄마 표정 봤지? 그러게. 어머님 엄청 충격받으신 것 같던데. 내가 뭘 했어. 남자들은 너무 삐쩍 마른 사람 안 좋아한다니까. 남편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날 당신이 변호사한테 연락처 받았잖아? 그 얘기는 그만 좀 해. 내가 보기엔 그 남자 눈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암튼 그것 때문에 엄마랑 동생이 난리도 아니래. 난리도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뿐만 아니라 동생도 충격받아서 바로 다시 피부과 등록했대. 그래서 아버지랑 또 한바탕 한 모양이야. 진짜? 지금도 충분히 피부 좋은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 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지. 라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예, 다음 주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할 거니까 시간 비워둬라. 다음 주 주말에요? 혹시 무슨 날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랑 밥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아, 네. 그이한테 말해놓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시어머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얼마 뒤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시누이의 모습을 보고 놀란 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행사 자리에 나가는 사람 마냥 시누이가 한껏 꾸미고 나갔거든요. 결국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 거예요? 무슨 날이라니? 그건 왜 묻는 거니? 아니, 아가씨 옷차림이랑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심상치가 않긴 그냥 평상복처럼 입고 온 건데 왜?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니? 네? 아, 네. 라며 제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화장도 예사롭지 않았고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 시누이 낯빛이 많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 거죠? 우리 딸이 아프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아가씨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요. 예, 창백한 게 아니라 피부가 배국같이 고운 거잖니. 넌 창백이랑 배국 같은 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니? 라며 시어머님이 눈까지 흘겼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던 순간 또다시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긴 했지만 저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는데요. 남자가 손을 뻗어 제게 명함을 건넸고 제가 놀란 채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갑작스러워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의사입니다. 여기 명함이요. 그쪽이 제 이상형이세요.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좀 주세요. 라며 남자가 자리를 떴고 가족들, 특히나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기만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너 받은 명함 좀 줘봐라. 저 사람이 진짜 의사란 말이야? 라는 말에 제가 명함을 건넸고 시어머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는데요. 그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근처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는 말에 걸어서 카페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누군가 다가와 이번에는 시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에 비로소 한박 웃음이 가득 차올랐는데요. 곧 남자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인상이 참 선하십니다. 근데 낯빛도 안 좋고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네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조상님이 한이 많으시네요. 저랑 같이 가셔서 제사를 지내면 모든 화를 면하고 몸과 마음이 전부 치유될 겁니다. 라는 말에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신경질적으로 시누이 손을 잡아 끌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진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내가 막 예쁜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미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마치 보란듯이 명함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그리고 두 사람 다 패턴이 비슷했던 게 묻지도 않았는데 직업을 먼저 말했잖아. 진짜 이상하지 않아? 라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남편이 조용히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말이야. 말 안 한 거라니? 그게 사실은 처남댁이 계획한 일이었어. 뭐? 처남댁이라고 하면
올케를 말하는 거야? 올케가 계획한 거라니? 라는 물음에 남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을 올케가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처남이랑 같이 찾아왔더라고. 동생이랑 올케가? 어, 근데 엄마가 당신한테 살쪘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엄청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누가? 올케가? 어, 그러더니 그걸 다 계획한 거야. 사실 나도 엄마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바로 동의했지 뭐. 처남댁이 아주 생각이 깊은 게 혹시나 내가 기분 나쁠까봐 조심조심 말을 꺼내더라고. 그럼 나한테 명함 준 사람들이 전부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처남댁 지인들로 알고 있어. 진짜 미치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도 지인들이야? 그건 진짜 너무했잖아. 그게 그때 나도 진짜 많이 놀랐는데 그 사람은 지인이 아니야. 나도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 방법이 통했던 모양인지 시어머님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든요. 구급차가 와서 급하게 실려갔다는데요. 검사 결과 의사 말이 빈혈과 영양실조라고 했다네요. 그 바람에 시누이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시아버님이 노발대발한 채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짐을 싸서 나간 적은 처음이었기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요. 결국 우리가 나서서 시아버님을 설득했지만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시아버님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뒤 시댁에 다녀왔더니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울먹이며 말을 꺼냈거든요. 네 시아버지가 나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들어오겠다는데 이를 어쩌면 좋다니? 네가 봐도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외모보다 중요한 게 참 많은데 어머님은 너무 외모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님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으로 상담을 받고 왔다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에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